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뉴스도 재밌고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뉴스입니다. 바이든 방한 철강 족쇄 풀어줄까? 미국 수출 규제 완화 기대감. 바이든이 이제 방한하는 게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수혜주가 어떤 게 될까? 이런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는 자동차도 꽤나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반도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시각을 봤었는데 그런데 그거 말고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눈치를 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철강이라고 하네요. 한번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따른 철강 수출 규제 해소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강화시켰던 보호무역이 재논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나온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안보가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자국 안보 보호를 이유로 철강에 25% 이상 관세를 매기는 무역 확장법 적용 완화는 철강 업계 최대 화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한국은 현재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위에 말한 이러한 규제 때문에 국내 철강사는 미국 내 수요가 존재를 하더라도 수출이 268만 톤으로 제한된 바 있다고 한데요. 그래서 미국으로 향한 철강 수출량은 2017년에는 364만 톤에서 지난해에는 268만 톤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낼 수 있는 맥시멈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더 보낼 수 있는데도 이러한 규제 때문에 못 보냈다는 소리겠죠.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이 완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꿈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한국에 반해 EU와 일본은 이미 지난해 협상을 통해서 해당 조치에 대한 완화 작용을 이끌어낸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철강업계도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최근 들어 실적이 잘 나온데도 불구하고 조금 잠잠한 철강업계 한번 우리가 미리 공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바이든 방한 소식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한국에 오자마자 어디를 가는가 봤더니 바로 삼성전자에 들린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신호가 글로벌 반도체 전쟁의 단면이 아닐까 이렇게 본다고 하네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처음 찾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 동맹이 기존의 안보 동맹을 넘어선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되는 바탕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경제 안보가 깔려있다는 말이라고 한데요. 참고로 평택 공장은 저 길이 또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단일 반도체 생산 라인으로는 세계 최대 최첨단 시설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면적도 무시무시한데 축구장 400개 규모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7월에 방한했을 때 헬기로 평택 공장 상공을 지나가다가 방대한 규모의 저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말하며 놀랐다는 일화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도 그냥 반도체 공장 위로 슝 지나가는 그거밖에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그 공장에 방문을 한다는 소리겠죠. 당연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는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이번 방한 이후 미국 주도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재편 구상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한데, 외교적으로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서 경제 안보가 별도 의제로 다뤄지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바이든의 방안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불타올랐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어젯밤 뉴스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물가 잡힐 때까지 금리 인상. 간밤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의 인플레이션 억제 의지를 재확인하며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는 무려 2.7%나 상승했다고 한데요. 그리고 투자자들은 파월 의장의 발언에 주목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8월이 뭐라고 했는가 봤더니 물가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중립금리 수준 이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 완전 두드려 패겠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파월 의장은 또 향후 회의에서 경제 상황이 현재와 유사하다면은 50bp 금리 인상이 나올 것 같다고 언급해 추가 50bp 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일 처음에 나왔던 자이언트 스텝 그 이야기는 쏙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마지막으로 또 고용시장이 탄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연착륙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제임스 블로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대표적인 매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번 연설에서는 FMC 정례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말하는 것 대신에 조금은 유해진 모습을 나타냈다는 소리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미국 증시는 진짜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다우나 S&P는 상대적으로 괜찮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를 때도 3% 내릴 때도 3%, 기리분들도 아시다시피 장중에 1% 그 다음에 2%만 올라도 진짜 우리 계좌가 빵긋빵긋 웃을 정도로 꽤나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만약에 나스닥에 투자한다면 3% 오를 때는
진짜 천국이고, 그리고 3% 떨어질 때는 그만한 지옥도 따로 없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확실히 지금은 나스닥의 투자기는 조금은 변동성이 너무 크다, 이런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이것도 중요하겠죠. 중국 지도부 디지털 경제 지지, 빅테크 압박 완화 또 시사. 중국의 경기 침체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핵심 지도부가 빅테크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또 시사했습니다. 중국 최고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는 이날 디지털 경제의 건전한 발전 지속을 주제로 민간합동회의를 개최했다고 한데요. 왕양정협 의장 겸 정치국 상무위원은 인터넷 경제가 더 강하고 더 크게 성장해 중국의 수준 높은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빅테크를 엄청나게 두드려 팼는데, 그런데 애들이 너무나 기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당근을 뿌리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이번 회의에는 로빈리 바이두 회장, 딩레이 네리즈 회장, 주웅위 치우 360 회장 등이 참석을 했다고 한데, 공산당 최고위 인사와 빅테크 CEO들이 함께 공개 회의에 참석했다는 것, 이 자체가 중국에서는 빅테크 규제 완화 신호로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ETF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타차전 그리고 타창, 이 두 가지가 슬금슬금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중국은 1분기부터 2분기까지 봉쇄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제 성장률 5.5%인가요? 그거를 달성하려면은 경기 부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시각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시국 때 봤었습니다. 경기 부양이 나오면은 가장 먼저 튀어오르는 게 성장주를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한 시각에서 보면은 이러한 ETF는 충분히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저 기릿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분들 꼭꼭꼭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입니다. 미국 주식 이야기 두 가지를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월마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의 실적 전망 낮춘 월마트, 35년 만에 최대폭 주가 급락.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인플레이션 여파로 35년 만에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무려 11.4%나 급락했다고 하는데, 이는 지난 1987년 10월 이후 최대폭 급락이라서 말 그대로 역사적인 폭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날 월마트가 급락한 것은 우리나라처럼 횡령이 나왔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 여기도 이게 문제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올해 실적 전망치가 낮춰졌다고 합니다. 원래는 한 자릿수 중반에 연간 순이익 증가율을 예상을 했었지만, 그런데 올해 순이익이 전년보다 1% 감소할 것이라며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향에 월마트 무려 11%나 급락했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런 뉴스를 보면은 물론 미국이랑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월마트라고 볼 수 있겠죠. 이마트 같은 업체는 과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그것도 살짝 걱정이 됩니다.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그 반대로 어제 또 10%나 폭등한 애가 있다는데 바로 리비안. 이 친구는 뉴스 봤다면은 기본으로 10%네요. 리비안 CEO 보통주 대거 매수, 주가 10% 폭등. 저 기릿이 가장 좋아하는 지표입니다. 대주주 매수가 나타났다는 그 리비안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테슬라의 대항마 리비안의 CEO가 100만 달러 약 12억이죠. 이상의 보통주를 매입했다는 소식으로 리비안의 주가가 10% 이상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회사 경영진이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는 것은 회사의 향후 실적에 자신이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에 환호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무려 10%나 주가가 올랐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호재가 나오자마자 바로 리비안 주가는 반응을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겠죠. 과연 리비안이 옛날의 주가 다시 다 회복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사료주가 널뛰기 이런 널뛰기가 없습니다. 너무 올랐나 밀 대란 우려에 급등했던 사료주 숨고르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전쟁으로 최근 강세를 보였던 사료 관련주가 지난주에는 조금은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와중에 지난 주말이었죠. 그때 세계 밀 생산량 2위 국가인 인도가 밀 수출을 금지하겠다, 이러한 소식에 또다시 월요일날 사료주가 강세를 보인 바 있었는데, 그런데 화요일엔 또다시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나스닥보다 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위아래로 변동성이 매우 큰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아까 보니까 오늘은 또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말 그대로 변동성이 진짜 사람 죽일 만큼 엄청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밀 가격도 올해 60%나 올랐다고 합니다. 다만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실적이랑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아서 투자에 유의해야 된다, 이러한 조언도 충분히 우리가 당연히 들어야겠죠. 혹시 여러분들이 밀, 사료 이런 것들에 투자를 쓴다면은 방망이를 짧게 홈런보다는 안타를 노리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계란이 또다시 급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판 7,000원, 계란 품귀 현상 재현될 듯. 계란 가격이 다시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품귀 현상이 재현될 조짐입니다. 계란의 정규 평균 가격은 6,959원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한데요. 광주시와 세종시 지역의 평균 가격은 7,813원으로 올라 조만간 전국 평균이 7,000원대에 재진입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두 지역의 계란 가격은 일주일 전에 6,700원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무려 일주일 만에 1,000원이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계란 가격이 이렇게
이렇게 또 오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당연히 계란을 낳으려면 닭이 먹고 살아야겠죠. 그래서 사료를 먹어야 되는데 국제 사료 가격이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닭값도 올라가고 그리고 계란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류 인플루엔자가 아직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계량 생산량 자체도 감소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혹시 기분들 중에서 계란값이 걱정된다면 미리 하나 정도는 사놓는 것도 괜찮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이러한 인플레 장세에서는 리츠주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리츠에 관련된 지수가 하나 나온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국거래소는 오는 23일에 국내 증시에 상장된 리츠 정보로 구성된 KRX 리츠 탑100 지수와 KRX 리츠 탑100 레버리지 지수를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코스피 상장 리츠 종목 중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유동 시가총액으로 가중에 산출했다고 한데요. 그렇다면 이 안에 어떤 게 들어갔나 봤더니 몇 가지만 보자면은 ESR 캔달스퀘어 리츠, JR 글로벌 리츠, 롯데 리츠, 코람코 에너지 리츠, 그리고 SK 리츠 등등등 이러한 10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참고로 리츠는 가격 변동성이 낮고 배당 수익률은 높아 주가 하락에도 안정적인 수익 추구가 가능하다고 한데요. 실제로 최근 시장 대표 지수인 코스피 100 지수보다 양호한 수익률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수가 나오면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기에 관련된 ETF도 나올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거기에 따라 또 수급이 생길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우리가 조선업에 관련된 뉴스를 하나 봤었습니다. 바로 신조선가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 13년 만에 최대치를 찍고 있다. 그런 호재 소식인데요. 하지만 그러한 뉴스 기사가 조금 무색하게 지금 조선주의 주가는 매우 나쁜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지 이 기사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주 낭보를 이어가고 있는 조선업종의 주가가 내리막길을 타고 있습니다. 선박을 만드는 데 쓰이는 호판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실적이 곤두박질친 영향이라고 한데요. 6년 전 조선업 위기 때 정부 지원으로 살아남은 대우조선해양은 지원 성격으로 자본으로 전환한 연구체마저 갉아먹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어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LNG 운반선을 각각 4척과 3척을 수주했다. 이러한 공시가 나왔는데도 주가 하락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실적 악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봤던 원자재 가격 상승 그러한 걱정이 있다는 소리겠죠. 하지만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볼 거는 이미 주가는 많이 빠졌고 그리고 플러스 원자재 가격 상승이 계속되지 않는다면은 조선사들의 실적도 호전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조선업의 특징 때문에 그런데요. 작년부터 이어진 선박 발주 시장 호황기에 수주한 물량이 올해 하반기부터 건조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실적이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몇 척을 수주했다 이러한 소식이 나오더라도 실제로 실적이 지키는 것은 꽤나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조선사들은 선박을 수주한 뒤 1년 동안 설계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야대에서 철판을 자르고 용접해 선박을 제조를 한다고 한대요. 그리고 실제 야대에서 작업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매출이 반영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이 무슨 소리일까요?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실적은 바로 코로나19 확산 사태 초기인 2020년에 나왔던 그 수주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예시를 보자면 한 조선사의 실적인데 지금 보다시피 온통 빨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업 슈퍼사이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조금 무색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 실적은 사실상 1년에서 2년 전 그때 발주했던 그런 실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그러한 대박 수준은 올해 말 내년부터 이제 반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투자할 때 생각을 해봐야겠죠. 다음입니다. 조선업 말고도 또 안 좋은 게 있는데 바로 화장품 관련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프닝 최대 수혜주로 꼽혀온 화장품주가 너무나 약합니다. 대장주, 중소형주 할 것 없이 시장 전반에 어두운 그림자가 출몰하고 있다고 한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중국 봉쇄 등의 영향으로 실적이 기대만큼 따라주지 못했다는 거. 어제는 클리오에 이어서 아모레퍼시픽 등 주요 화장품 기업에서 횡령 사건도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기분 안 좋은데 물까지 갖다 붙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영향으로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7일까지 거의 한 달 동안 국내 유일 화장품 관련 ETF인 타이거 화장품의 가격은 14%나 급락했으며 최근 대장주인 LG생활을 비롯해 주요 화장품 기업들의 주가는 지지부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도대체 어떻게 평가하는가 봤더니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봉쇄가 단행된 중국 현지에 법인을 둔 기업들의 경우에는 현지 원부자재 수급과 가동률이 제한되며 실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단순히 그냥 중국 봉쇄 우려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진짜로 실적이 부서질 수 있다는 소리겠죠. 그러한 걱정에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화장품주에 투자할 때 중국 비중이 높지 않은 그런 기업들을 먼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조금 반대로 생각하자면 오히려 중국의 봉쇄는 결국은 또 끝날 거니까 중국 때문에 빠진 화장품주들을 그런 것들을 관심 종목에 넣은 다음에 저점 매수 전략을 한번 고민을 해볼 수도 있겠죠. 다음입니다. 로봇이 서빙하고 잔디 깎고 배송하고 삼성, LG, 현대차 로봇 사업 확대 중 삼성, LG, 현대차 그룹 등 국내 대기업들이 잇따라 로봇을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삼고
불구하고 본격적인 투자와 상용화 단계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초연결 시대가 되면서 지금까지 1위를 달렸던 가전, 자동차 부분의 고객 저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로봇 AI의 접목이 당연히 필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계 서비스 로봇 시장 규모는 2020년부터 연평균 13%씩 성장하고 있으며 25년 이후에는 산업용 로봇 시장 규모를 초월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삼성의 로봇 사업은 현재 건강과 생활에 초점이 되어 있으며 올해는 고관절에 착용하는 보행 보조 로봇 잼스를 상용화하겠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또한 LG전자의 로봇 투자도 성과 단계라고 합니다. 17년에는 웨어러블 로봇 스타트업인 SG 로보틱스를 그리고 AI 스타트업 아크릴, 국내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 로보티즈, 미국 로봇 계열업체 보사노바 로보틱스에 지분을 각각 옛날부터 투자한 바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우주,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가가 빠진다고 매도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오른다고 매도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길게 나도 한번 장기 투자 워렌 버핏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이 기업들이 실적은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랑 협업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며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주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우리가 2차 전지가 10배 이상 오른 것처럼 이런 기업들도 당연히 그런 시절이 온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추억의 싸이월드 출시 한 달 다운받고도 쓰지 않네. 지난달 2일 돌아온 추억의 에센스 싸이월드가 폭발적인 신규 설치 건수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실제 이용 시간은 턱없이 적었다고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추억만으로 사용하기는 아직까지 기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일단 싸이월드 신규 설치 건수는 무려 287만 건으로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참고로 2등은 인스타그램 80만 건, 틱톡은 44만 건, 트위터는 39만 건이었고 그리고 다운로드 성별을 보자면 여성이 63%, 남성이 36%로 여성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다만 이렇게 설치 건수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싸이월드의 1인당 평균 사용 시간은 0.35시간으로 틱톡 15시간, 트위터 11시간, 인스타 9시간, 페이스북 8시간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나저나 틱톡의 1일당 평균 사용 시간이 진짜 엄청나다고 볼 수 있네요.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기업 한 가지만 보고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정밀화학 주력 제품 가격 초강세. 롯데정밀화학이 케미칼 부분 주력 제품 가격 초강세가 이어진 덕에 높은 수익성을 유지했습니다. 키움증권은 롯데정밀화학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2만 5천원을 유지. 롯데정밀화학의 주요 제품인 ECH, 암모니아, 가성소다 가격이 초강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이러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방 수요가 호조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급 측면에서 차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각 제품, 상품들의 시장 점유율인 국내에서 1에서 3위권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ECH, 암모니아, 가성소다 이 세 가지가 3박자를 현재 만들고 있다고 한데요. 그 와중에 암모니아의 수익 가격은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롯데정밀화학은 동북아시아 29%, 국내 66%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영내일이 암모니아 거래업체로 가격 급등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완벽하게 점프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물론 올해부터는 성장이 닫힌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펀은 조금 낮은 편인데 얼마인가 봤더니 5.4, 5.6, 6.1 어떻게 보면 피크아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받을 거는 아무리 그래도 5.3은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아래 보면은 현금 배당 수익률이 2.8%라는 거 배당 수익률도 꽤나 쏠쏠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롯데정밀화학 주봉을 봤더니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근거가 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실적이 성장을 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으며 전 고점까지 한번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분들 공부해보시기 바래요.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당연히 성공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기대셨습니다. 아이요.